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메타버스 스쿨 혁명 라이프스타일 교육 TV 김은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북튜브로 만나게 되는데요. 아주 오랜만에 좀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10일 날 메타버스 스쿨 혁명 단행본을 발간하고 나서 좀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법륜 스님의 금강경 강의를 딱 1강 제가 읽어드리고서 멈췄었는데 지난주에 어느 청취자분이 이 법륜 스님의 금강경 강의를 계속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제가 발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강경에 대하여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는데, 법륜 스님의 금강경 강의는 1923년에 용성 진종조사가 번역했던 것을 다시 불심 도문 스님이 구어체를 수정한 것을 법륜 스님께서 다시 현대어에 맞게 재수정한 그러한 책이라고 소개가 되어져 있네요. 정토 출판사에서 발행되었고 법륜 스님께서 집필하신 책입니다. 책이 전체 550페이지 정도 돼서요. 하루에 5페이지씩 읽는다 해도 거의 100일이 걸리는 대형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성실하게 한번 금강경 마음을 다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10페이지 금강경에 대하여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의 본래 이름은 금강 바냐바라 밀경입니다. 금강은 다이아몬드를, 바냐는 지혜를, 바라밀은 피안의 세계에 도달함을 가리킵니다. 금강경에 담긴 지혜가 다이아몬드처럼 가장 값지고 소중하고 견고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다이아몬드가 세상 모든 물질을 다 깨뜨리듯 금강경의 지혜로서 중생의 어리석음과 번뇌를 깨뜨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35세에 깨달음을 얻고 80세로 열반하실 때까지 45년의 긴 시간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설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팔만대장경이라는 방대한 내용으로 지금껏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결집해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사리불과 목건녀는 부처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으므로 상수제자 마하가섭이 경전 결집을 주도합니다. 마하가섭은 모든 번뇌를 끊고 아라한과를 증득한 500명의 장로를 마가다국 왕사성 부근의 칠엽굴로 소집합니다. 그곳에서 다문 제일 아난다가 경을 읊고 지게 제일 우팔리가 유를 읊은 뒤 500명의 장로가 그 내용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결집합니다. 이것을 제1차 결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인멸 100여 년 뒤 계율에 대한 해석을 놓고 원칙주의자와 현실주의자 사이에 견해가 갈리기 시작해 바이샬리에서 제2차 결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승가는 상좌부와 대중부로 갈라져 부처님 인멸 200년 후 파탈리푸트라에서 제3차 결집이 있었지만 승가는 계속 분열해 20여 개의 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부파 불교가 확대되면서 승가는 불교를 문자와 학문을 해석하는 데 집중하게 되었고 결국 대중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가 불자들이 중심이 되어 불교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불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많은 사람을 구제하여 태우는 큰 수레라는 말로 자신들을 대승이라 칭하였고, 개인 중심적인 수행을 중시하는 기존의 불교를 소승이라 비판했습니다. 대승불교는 이렇게 자신뿐 아니라 남을 위해 불도를 닦는 자리타의 행을 중시했고, 보디사트바, 즉 보살이라는 새로운 수행자상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승불교와 더불어 반야부 경전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금강경, 반야심경 등이 이 반야부 경전에 속합니다.
금강경의 구성. 중국 남북조 시대에 위제가 스님들을 모신 법회에서 질문했습니다. 공맹의 책을 보면 모두 장과 절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불경에는 왜 이러한 구분이 없습니까? 위제의 질문에 좌중이 당혹해하던 차에 도암법사가 답변을 했습니다. 불경도 장과 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불경이든 서분, 정종분, 유통분의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일반적으로 불교 경전을 서분, 정종분, 유통분으로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분은 경전을 기록한 이가 그 경이 설해진 연유 등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정종분은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을 기록한 부분으로 경전의 본론이자 핵심입니다. 마지막 유통분은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대중이 기뻐하는 모습을 묘사한 부분으로 결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전의 구성은 금강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금강경은 32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양무제의 아들 소명태자가 금강경을 편집해 출판하면서 전체 내용을 32개의 부분으로 나누고 각각의 제목을 붙인 데서 유래합니다. 물론 이와 다르게 구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례로 용성 진종조사가 번역하고 해설한 상역과의 금강경에서는 본문이 48과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금강경의 특징. 다른 경전과 달리 금강경은 전편에 걸쳐서 매우 특이한 논법을 구사합니다. 긍정이 부정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부정해서 긍정으로 변하는가 하면 이것도 아니면서 동시에 저것도 아니라는 식입니다. 누구나 가끔씩은 언어를 통해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느낍니다. 더구나 진리란 무엇인가, 부처란 무엇인가는 물음에 대한 답을 언어로 설명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생각이 그 어느 쪽으로도 고정되지 않게 하면서 언어로는 도저히 전달할 수 없는 살아있는 깨달음을 듣는 이 스스로 체득하도록 하기 위해 말 아닌 말을 넘어서는 말로써 언어적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는 존재의 실상인 공에 대한 언어적 가르침을 넘어서려는 선종의 정신과도 흐름을 같이 합니다. 금강경은 말씀의 어느 한 자락에 매달리는 것을 끊임없이 경계합니다. 또한 직접적인 언어로 지시하거나 표현하지 않으면서 수행자 스스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정함이 있으면서도 정함이 없고 정함이 없으면서도 정함이 있는 이치로 가는 길이 거기에서 열립니다. 어쩌면 바로 이 부분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 이 불법이 가장 핵심적인 교육의 중요 컨텐츠 그리고 또 교육 과정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낳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요. 지금 이 정토의 교육 시스템이 제가 보기에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는 교육 시스템이에요. 그동안은 핀란드나 덴마크 등의 교육 시스템을 굉장히 선진적인 시스템으로 보아왔지만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 바로 이 정토회의 불법 전법 시스템, 이것이 굉장히 부각받을 것 같고, 그리고 서양 철학에서 동양 철학으로 당연히 주도권이 넘어올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러한 그 불법이 굉장히 중요한 그 새로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상적 기반이 될 확률은 매우 높다고 전망이 되어집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금강경의 번역 보도록 하시죠. 우리나라에 금강경이 전래된 것은 삼국시대 불교가 유입되던 초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 중기 보조국사 진울이 불법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금강경을 읽게 한 연유로 널리 유통되었다고 합니다. 금강경은 대여섯 종의 한문 번역본이 전해져 오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구마라습의 번역본입니다. 이 책에서는 구마라습 대사가 번역한 한문본과 용성 진종조사가 번역한 한글본을 사용합니다.
구마라습은 인도의 승려로 수많은 불교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해 중국의 불법을 퍼뜨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용성 진종조사는 3.1운동 당시 만해 한용운 스님과 함께 민족 대표 33인으로 참가하는 등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한국 불교의 지성화, 대중화, 생활화를 원으로 삼아 구한말 3장역회를 설립해 화엄경, 금강경 등 30여 편의 경전을 한글로 번역해 보급했습니다.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15세기 세조 때 금강경 언해본이 있었다고는 하나 근대의 금강경을 한글로 번역한 사람은 용성 진종조사가 처음입니다. 금강경을 이해하려면 부처님과 수보리의 대화로 구성된 금강경을 이해하고 내 삶의 지침으로 삼고자 한다면 부처님의 삶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위의는 어떠했고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알게 된다면 금강경의 행간에 숨어 있는 참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부처님의 일생을 다룬 책 인간붓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을 함께 읽기를 권합니다. 자, 이렇게 법륜스님께서 금강경에 대하여 자세하게 저희에게 설명해 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1 법회인유분 같이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텍스트 구성이요. 제1 법회인유분 하면은 원래 한문, 여시아문, 일시불, 제사위국, 귀수국 고독원 이렇게 쓰여진 게 한 페이지, 그리고 또 옆에는 한글로 번역된 거, 이와 같음을 내가 들었사오니 한때의 부처님께서 사위국, 귀수국, 고독원에서 이렇게 또 풀어놓으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같이 읽는 건 불심 도문 스님이 용성 진종조사님이 번역해 놓으신 걸 구어체로 다시 만들어서 놓으셨는데 이것을 법륜 스님이 재수정하는 과정에서 저희에게 알아듣기 쉽게 강의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읽을 부분은 강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음을 내가 들었사오니 하고 시작이 되면 이게 어떤 뜻인가에 대해서 쭉 설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100일 기도 입문하듯이 저희도 하루에 5페이지 내지 6페이지 정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지치지 않으시게 10분 내외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면서 100일 안에 책 한 권 읽는다 생각을 하고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는데요.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은 공유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것 또한 하나의 전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주 조악하게 읽지만 이것 또한 정성은 다하니까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좋은 불법을 모두와 나누어 가는 자비심을 낸다라는 마음에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강경 읽기 다시 시작해서 아주 기분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메타버스 스쿨 혁명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이었습니다.